수혈에 대한 절차 방법들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열사병이란 무엇인지까지 인성 면접 질문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그 입사 동기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왜 남자인데 간호학과 왔는지부터 해서 선배님, 열사병이 무엇이죠? 외사병은 직원당 진노. 반갑습니다. 널스 메입니다. 적응이 안 된다. 몇 번 지금 NG가 몇 번이나 하는데 적응이 안 되시죠? 못하겠어 나는. 오늘은 취직에 관심 많은 우리 널스맨 구독자분들이 꼭 보고 싶어 하실 만한 영상입니다. 올해 대학병원 합격자분들을 모셔서 면접 및 자소서 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오늘의 게스트분들을 한번 자기소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권 대학병원 세 곳에 서류 합격을 하고 최종적으로 부산권 대학병원에 합격해서 이제 입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권 대학병원 세 군데 서류 합격을 하고 빅5 중 세 군데에 서류 합격하여 최종적으로 서울 아산병원 2020년 공채로 합격하여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신규 예비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도 들었고 본 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병원 면접을 좀 하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정보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것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간호사 취직은 보통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교 4학년 때 다 끝이 나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은 4학년 1학기 때 시작이 되어서 대학병원의 경우에 지방까지 8월 달에 모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다 나고 그 후에 1월 달에 국가고시를 친 다음에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3월부터 입사를 천천히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지방의 서류 제출 시기가 좀 다른 게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빅5라고 하는 병원이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에 서류 제출을 마감하는 편이고 그 두 번째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병원, 세 번째로 지방권에 있는 대학병원,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병원을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끼리 조금 안 겹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같은 그 빅5끼리도 어떨 때 보면 안 겹치게 하려고 같은 날에 면접 날짜를 잡는다든지 이번에 부산권에서도 대학병원이 같은 날짜에 면접을 잡아서 이 면접을 가면은 이 면접을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이번에 이제 빅5 같은 경우는 일부러 면접 시기를 다 같이 붙여놔서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가게 되면 한 곳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병원에 집중을 해라 이런 거. 한 질문만으로 이제 병원 면접 준비 언제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 형님들께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질문에서 이제 전반적인 병원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저는 서울권 대학병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5월 말부터 받아서 5월 중순쯤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산권은 서울권보다 한 타이밍이 좀 늦기 때문에 6월 중후반부터 서류를 받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5월 말부터 좀 자소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5월 말부터 자소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빠른 편인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후회가 되기는 해요. 그렇다면은 선배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꼭 가고 싶은 병원을 있다면은 2학년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서류 합격하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의견이 다른데. 여기 계시는 선배님은 나온 그 순간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파이시고 여기 선배님은 뭐 이제 서류 합격이 난 다음에 천천히 준비를 해도 시간이 충분하다 이쪽 파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사람의 성향이니까 뭐 저는 다른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생각하신 게 달랐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자소서 서류 제출 시기에 바로 전부터 좀 준비를 한 편이라서 그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소서를 딱 보게 되면은
이제 성장 성장 배경,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런 자소서의 항목들이 각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소서에 있는 그 경험들이나 그 내가 가고 싶어하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경험이나 나의 활동들 이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게 각 인터넷에 그 병원에 있는 자소서에 양식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거를 미리 받아서 이 병원은 이런 거를 요구하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조금 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4년간의 경험을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면접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얘는 똑똑하기 때문에 늦게 준비해도 이미 지식이 많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이렇게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얘 입장에서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은 원하는 대학병원이 있다면 이제 천천히 그 대학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소서도 미리 준비해볼 수 있는 준비성을 길러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여기 계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준비하게 되면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 자신에게 오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대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한테만 예. 해당되는 이거는 아산병원 갈 만한 인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준비를 안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다 이런 말 있는 것 아니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자신의 솔직함을 오픈하는 그런 마인드가 면접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나도 준비할게. 저도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꽈탑은 다르거든. 꽈탑 여기 꽈탑입니다. 꽈탑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 안 해도 빅5 정도는 갈 수 있다. 내가 낸데. 그러니까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뭐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면접 전에 저희가 병원에 제출하는 자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소서를 잘 적어야 이제 면접이든 뭐든 하는 건데, 이 자소서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지 않습니까? 이 글을 몇 천자 이내로 이제 나를 표현해야 된 건데, 이러한 자소서에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자소서를 대학교 입학할 때나 써봤지 평소에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학년 때 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막연한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소서를 좀 봐주는 서비스를 엄청 활용을 잘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배들의 자소서를 받아서 그걸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소서를 쓸 때 저 역시도 어떻게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자소서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자소서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하고 느낌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키워드를 하나씩 넣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 체력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한 것을 한 경험을 늘어서 그 자소서에다가 적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자소서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덧 자소서가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제 두 선배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학교 선배님들의 것을 많이 참고 인용 많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선배님들 중에서 물어보고 할 수가 없으면 이 영상을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겠지. 반응이 왜는 아까 전에 이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나를 표현할 때 한 가지 키워드로 한 다음에 이제 나를 표현하면은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 선배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시죠?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나는 자소서에 적힌 학문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은 내가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시게 될 텐데, 정말 짜고 짜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 학문 정도 하시는 거 추천해요. 시간이 오래 들이기를 추천하는 게, 너무 하루에 이거 자소서를 병원에 다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번아웃이 와요. 기간을 잡으시고 하루에 한 학문 정도, 그래서 한 개의 자소서가 완성이 됐다면은 그게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이게 되니까 기간이 좀 많이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긴 기간을 두고 음. 천천히 하나의 자소서를 완성하라와 자신을 표현할 때는 하나의 키워드에서 거미줄 치듯이 자신을 표현한 것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소서 꿀팁도 만약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꿀팁이란 게 생기지 않습니까? 노하우.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자소서 꿀팁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소서 되게 처음 써봤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게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 이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는 게 1년 단위로 자신의 인생을 쪼개요. 그래서 내가 20살 때 한 것들 천천히 다 생각해보고 19살 때 한 것들 천천히 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적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자소서 쓸 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어떤 열정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나의 성실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이별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제 자신의 성향별로 어떠한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카테고리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도저히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이런 방법이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꿀팁 혹시 있으신가요? 팁이라고 하면은 팁은 아닌데 일단 자소서가 만약에 글자 수가 제한이 400자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350자 이상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아, 그치. 네, 그게 또 면접관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병원에서 생각이 있어서 400자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다고 200자, 300자 이렇게 체크가 되면은 이 친구는 좀 성의가 없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글자 수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내 옆자리 면접하는 학생이 그때가 1000바이트인가 했는데 600바이트밖에 안 채운 거야, 이 친구. 그래서 면접관이 그 친구한테 자소서 왜 이렇게 안 채워왔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저는 자소서의 양보다는 내용에 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엄청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면접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되게 1000바이트면은 기본적으로 950바이트. 그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자소서 꿀팁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 가시죠. 지금까지 이제 자소서와 면접을 크게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 같은 간호학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소셜 사이트, 뭐 약간 SNS 그런 데서 보여주는 뭐 예상 면접 질문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면접을 다녀오신 선배님들이 면접을 다니면서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들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면접 질문 중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무 면접 질문이 있고 인성 면접 질문이 있거든요. 직무 면접 질문은 말 그대로 간호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질문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1차 면접, 2차 면접을 나눠서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한꺼번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받았던 직무 면접 질문은 간단한 거부터 5라이트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손 언제 씻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혈에 대한 절차 방법들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열사병이란 무엇인지까지 조금 질문을 다양하게 받았던 것 같고 인성 면접 질문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그 입사 동기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왜 남자인데 간호학과 왔는지부터 해서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그 소방관 안 될 거냐, 소방공무원 안 될 거냐, 남자 하면은 금방 퇴사하고 소방공무원 준비 안 할 거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냐,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거 그런 거 좀 기억에 남는 거. 선배님, 열사병이 무엇이죠? 외사병은 내가 이거 너무 당황해서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시건방진 놈.
선배님은 기억에 가장 남는 면접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이 친구가 부산에 살고 부산권의 이제 대학병원의 면접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권 쪽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권은 뭐 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받은 질문들은 대부분 자소서에 기반한 그런 면접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자소서에 병원 실습 중에 혈압 재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적었는데 실습 중에 혈압을 못 잰 적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답을 하니 그러면 지금은 혈압을 잘 재는지, 그래서 또 대답을 해서 실습 중 힘들었던 점 있는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자소서에 기반을 두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순수한 저의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압박 질문이네. 어떻게 보면 압박 질문이기도 하고 그냥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신 그런 걸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당황했나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잘 대답했습니다. 질문의 유행어로는 크게 이제 뭐 인성 질문, 직무 질문도 있고 압박 질문도 뭐 카테고리 나눌 수 있겠고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을 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압박 질문 받았을 때 혹시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꿀팁 이제는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꿀팁 있으십니까? 팁이란 게 있나? 그냥 막말하는 건 아무 말 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압박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 동기 간호사가 자신이 간호 일이 너무 맞지 않아서 병원을 그만두고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면접장에서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대답을 빙 둘러 있더니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그렇게 한 4번 정도 질문을 받아서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그렇게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압박 질문을 받았더라면은 지금이라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면접관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우면서 기본적인 원리는 결국에는 그 압박 질문을 받은 거를 내 간호사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끊임없이 연결시켜서 말을 해 대답을 해줘야 돼. 자신과 연결시켜서 자신이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압박 질문을 이거랑 계속 연관시켜서 말을 해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꿀팁은 그 면접관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청 긴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지루해하시기 때문에 중얼중얼 모르는 말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 간결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인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말을 또 잘 하고 자신이 원했던 간호사 상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대답을 하고 이제 면접관님을 좀 배려해서 간결하면서 모르면 모른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그 요점만 딱 얘기한다.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형님 그러면 열사병 아세요? 열사병이라는 것은 이제 중추신경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 준비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면접 보러 가기 전날 밤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뭐 나는 이렇게 좀 컨디션 관리를 했다 그런 게 있으신지. 저는 일단 너무 떨려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면접 시간이 다음날 아침 8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면접 당일날 제가 우황청심환을 먹고 가서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면접을 좀 망쳤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날 뭐 어떤 면접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루로 바뀌진 않죠.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 잘 하고 그 당일날은 잘 자고. 서울권 대학병원 면접 보시는 사람들 중에 지방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은 보통 아침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날에 미리 올라가서 좋은 잠자리를 조금 마련을 빨리 해두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다들 머리를 해가시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문 연 곳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약이나 그런 거를 신경을 써서 서두르셔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교통편 이런 거랑 중요하고, 나는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 여기서도 주도 면밀한 파와 즉흥적인 파로던 아니네요. 얘는 머리가 좋은 거지. 나는 노력파지. 그렇다면은 면접을 갈 때 용모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규정화된 뭐 슈트 입고 정장 입고 이제 머리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정해져 있긴 한데, 뭐 어떻게 가는 게 지금 보니까는 제일 인상 좋을 것 같아라고 하시는 게 있나요? 이것도 유튜브 엄청 많이 봤는데, 남자는 보통 곤색이나 검정색, 회색 이렇게 슈트를 많이 입는데, 당일날 가서 보니까 곤색이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회색은 한 명인가 본 것 같아요. 회색. 그 다음에 보통 머리기는 까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많이 안 까보신 분들은 아침에 꼭 미용실에 가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훨씬 깔끔한 이미지가 딱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미용실에 갔었어요. 저도 15,000원 주고 면접 갈 때마다 스타일링을 받았습니다. 제법 싸네요. 그 지역에 비싼 거 있는 아닌가? 로컬 미용실은 좀 싼 편이거든. 음. 그거 협상을 해가지고 아주머니랑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렇지. 예,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 선배님들이 너무 전한 게 없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많이 조금 아쉬워 하셔가지고, 1년 뒤에 이제 신규 간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강제적으로 이제 여유스맨에 한 번 더 출연하셔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와, 바로 이렇게 기억이 해버리네. 없는데.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면접 및 자소서 꿀팁 영상 컨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널스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빠이. 치킨 먹자.